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100선 위에서 마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다시 프로그램 매물에 발목이 잡히면서 오늘장 209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5530선 아래로 밀리면서 52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인크레벨에서 어스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뉴욕장이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렇다 할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오랜만에 IT주들이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스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예, 오늘장 아침에 애플 CEO께서 병가 소식으로 나서 네. 선물이 아침부터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체가 약간 약보합권에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IT주들이 시장을 또 견인을 하면서 장중에 또 상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일 음봉 형태의 종가를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형태에서 장 막판이죠. 한 30분 정도 놔두고 지수가 또 급락하는 형태로 내일에 대한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업종별로 순환이 되긴 하지만 시장이 약한 모습은 아니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종목적인 업종에 대한 순환매, 종목적 그런 접근을 좀 유효하게 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선물 수급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 않고 하루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또 약해지는 그런 형태고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들의 어떤 환매 물량들도 여전히 좀 시장에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수급 쪽에서 약간 콘덴커 상이죠. 베이시스 상이 약간 콘덴커 줄어 있어서 장중 어떤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수급상에서 대형주들이 동반적으로 다 같이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업종, 종목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조선주 중에서도 좀 무거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탄력도 상승의 탄력도가 좀 약해진 반면에 최근 들어서 2, 3일 정도 STS 조선이 미리 또 조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도 상당 폭 강세를 유지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강세 이후에 소폭 하락으로도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셀트리온 시가총액 1등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재료를 받아서 급등을 했지만 오늘 또 급락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고점권에서 음봉 형태의 모양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정강 후약으로 끝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점권에서 자꾸 음봉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쉬어가겠다는 전일 징조라고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차트가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의 어떤 차트 모양하고 거래소 시장의 차트 모양은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냐를 말씀드리면 거래소 시장은 꾸준히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차트를 잠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장기 행보를 했었죠. 장기 행보를 했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탈피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쉬어간다 해도 21선 각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잡고 정별 차트가 초기 구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에 이제 들어온다면 저가에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이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들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 매수세는 또다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저가권에 또 매수를 해놓는다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지금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 싶은데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추세가 꺾였거나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못한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추세 반전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데다가 수급도 그런 데다가 그런 형태니까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는 매기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에서는 전혀 시장의 관심권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종목을 싸게 사는 저가권에 내려오면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반전하는 신호를 보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매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전망해보고요.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폭 매수세가 좀 준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 물가 안정 정책, 그래서 주말에 또 지준일 이상을 또 했기 때문에 거기 긴축 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또 고점권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권에 물량 부담감 이런 형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잠시 좀 쉬어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리지는 않잖아요. 대세 상승장에도 하락이 있고 대세 하락장에도 상승이 있듯이 상승 과정 중에 약간의 일시적인 수급 공백 때문에 쉬어가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7주인가 8주인가 정도 올랐죠. 그렇으니까 당연히 한두 주 정도 쉬어간다고 해서 시장의 추세에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보유,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미리 고점에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쉴 만큼 또 쉬고 나면 또 지금의 시장은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2,500, 3,000까지 혹은 뭐 내년이 아니면 4,000, 5,000도 갈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현금 가지고 있더라도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 사더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에서 없어지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시장 쉴 때는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사고 싶은 종목이 있더라도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 열려 있는데요.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문자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신다면 더욱 원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센TV에서 이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하는데요. 네, 주식시장에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이 확실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이닉스와 TSM텍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주셨는데요. 모두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오늘 괜찮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다시 수정해 주시죠. 예, 하이닉스가 네. 반도체 쪽에 실적 그거 수급이 문제죠.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면서 눌림목을 살짝 주고는 삼성전자 올라갈 때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또 갭 상승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갭을 메우지 않고 이틀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물론 윗꼬리는 살짝 달렸습니다. 오늘도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예전에 29,000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9,000원까지는 못 왔습니다만은 뭐 29,000원 향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아직 상승세 유효하니까 보유분들은
1차 목표가 29,000원 올 때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29,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다음에 저번에 29,000원대에서 3만원을 몇백 원 놔두고 좀 못 갔는데 삼성전자도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실적만 좀 괜찮게 나온다면 이번에는 3만 원 고지도 한번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세라고 보니까 홀딩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보유 전략을 유지해 주셨고요. 한 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TS엠텍 있는데요.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TS엠텍은 흐름이 아주 빠른 거나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기관들 매수세가 거래량이 이 종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원활하게 많이 나오는 양호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야기하고 다음 날에 조금 강한 상승의 폭이 나온 후에 그 후로는 꾸준히 저점은 지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2, 3% 정도 수익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윗꼬리가 좀 달린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지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꾸준히 조금 길게 중기적으로 봐서는 고탁싱이 또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14,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기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지지됐던 위치가 이 자리 전고점 위치 자리죠. 저번에 11,000원을 기준으로 11,000원 초반대에서만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선이 다시 또 상승의 각도를 다시 터닝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도가 좀 줄어들었다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오지 않는다면 21선 각도는 여전히 상승 각도를 유지하거나 우리는 상승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끌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21선을 종가상으로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를 손절매. 지금은 21선이 당장 내일 깨진다 하더라도 수익권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21선 깨지지 않는 한은 1차 목표가 14,000원까지 꾸준히 홀딩 및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법을 다듬어 주시기 전에 심리부터 살펴주시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매매 기법 중에 제가 항상 심리적으로 욕심 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매 기법 쪽에도 사실은 욕심을 컨트롤하는 매매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자라는 증권 격언도 있었지 분할과 분산이라는 용어죠. 거기 항상 주식은 위험성 자산입니다. 주식은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 자산이 저금 은행 금리처럼 맡겨놓으면 작지만 꾸준한 이익을 주는 그런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할 때는 분산하거나 분산이란 거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이라는 것은 한 종목에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와이프가 있지만 저희 아내도 집안에 작은 가전제품을 사게 된다면 이마트도 한 가보고 롯데마트도 한 가보고 하이마트도 한 가보고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제품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식은 또 몇천만 원 혹은 몇억 단위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으면 분할이나 분산을 하지 않고 한 종목에 올인하는 전략이고 그게 습관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게 습관화되면 그 습관을 고치기는 상당히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사고 싶지 않았는데 장이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매수가 많이 돼 있지? 그게 호가창에 약간의 호가창과 나와의 거리감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단거리 게임이 아닙니다. 항상 평생 혹은 먼 미래를 보고 달릴 수 있는 마라톤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종목을 다 산다고 해서 내가 있는 현금을 다 산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종목이 갈 수 있는 확률과 내릴 확률은 결국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물론 전문가들이나 본인들 어떤 개인적인 실력이나 차트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배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항상 주식은 위험 부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살 때에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가 다 못 샀는데 날아가면 제 복이 그까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샀는데 이 종목이 좀 올라가고 저 종목이 좀 내려가면 그만큼 또 위험이 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 이게 다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천히 시간에 전략을 따놓고 천천히 매수를 하고, 지금이 또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내가 평소에 봐둔 종목이 있다면 항상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종목은 항상 2, 3일 혹은 일주일 이상 관찰하는 시간을 가야 됩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등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움직였다 내렸다 하다가 어느 시점에 타이밍이 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오늘 다 못 산다고 해서 내일 이 종목이 시장에서 없어지거나 급등하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하는 전략을 써주신다면 항상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손실 보지 않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투자 규모가 커져서 결국 올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기법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은 단순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 작은 시간에서 요점을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 안에 모든 어떤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만 차트를 단순히 매매할 수 있는데, 저번 주에 배운 게 이동평균선을 아예 추세선화해서 기법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일일이 추세선을 긋고 하는 것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추세선화되어 있으니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동평균선을 추세선화해서 만든 그런 매매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추세선과 제가 장중에 깊은 설명, 아주 이게 일목균형표란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단할 수 있지만 또 일목사님께서 일목균형표를 만든 시간이 60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러죠. 평생을 일목균형표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다는데, 그거를 제가 몇 분의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간단한 요점 정리해서 일목균형표하고 저번 주에 배웠던 추세를 접목시킨 매매법이 있습니다. 아주 또 이런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해서 간단한 거는 한데 간단한데 그것만 기준 요점만 알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리스크, 손실이죠. 손실폭만 제한해서 혹시라도 손절매 라인 때만 짧게 끊어낸다면 정말로 수익은 크고 이익은 크고 손실은 짧은 그런 매매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일목과 차트를 접목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저번 주에 이제 배운 내용이 추세화해서 이동평균선을 아예 추세선화해서 매매를 하자 했던 내용인데, 다들 기억나시겠죠? 3호, 7호, 150. 이래서 이거를 단기 추세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추세선이죠. 단기 없고, 그 다음에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마지막 추세선이라고 그러죠. 요런 형태로 만들어 쓰자 그랬는데, 사실은 매매하는 입장에서 151선까지 내려온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혹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혹시 종목이 급변할 때나 필요하지, 실제로 이 라인 때는 매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거는 매집 추세선이기도 하다 그랬죠. 중요한 추세선이죠. 7호선은 아버지 벌리는 추세선이고, 3호선은 추세선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3호가 빠집니다. 이동평균선 추세선에서 3호가 빠지고 단기 추세선과 매집 추세선만 이동평균선에 쓴 차트. 그러니까 차트 안에 18선과 75일선 두 개만 남죠. 그러면 선이 두 개 빠지죠. 선이 두 개 빠지는데, 그거를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여러 가지 일목균형에서도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선이라고 해서 9일의 중심값이죠.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해서 일목은 항상 국값 기준이니까요. 26일 마이너스 1이죠. 이 기준선이라고 쓰죠. 이건 26일의 중심값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선행, 후행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후행 1, 선행 2 이런 게 있고, 구름대라는 게 또 있죠. 구름대, 양음층, 매물대 역할을 하는 그런 구름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차트에. 그러면 여기 선이라고 붙은 개념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전환선이고 하나는 기준선이죠. 자, 요거를 가지고 아까 이용했던 전환선을 이동평균선의 5일 이동평균선 개념에서 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린
추세선 역할을 했던 3호의 추세선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트상에서는 4개의 선들이 그려집니다. 자, 처음에는 전환선. 국값이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단기 추세선을 하는 18일선이 있습니다. 18일선. 그 밑에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선. 그 밑에 매집 추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75일선이 있습니다. 여기 4개죠. 근데 요 선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 얘는 이동평균선 한 값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곡선이죠. 곡선. 부드럽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직선화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단기 추세선인 18선은 이동평균선 해놨기 때문에 곡선으로 움직이겠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직선 계통으로 움직입니다. 7호선은 밑에 있는 선이긴 하지만 이런 곡선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2개의 선은 곡선이고 2개의 선은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런 특징. 요거를 참고하면 이제 구분하기가 쉽겠죠. 아, 요거는 전환선이구나. 이건 기준선이구나. 아, 이건 18선이구나. 75일선이구나. 이 색깔도 다 구분해서 쓰면 되니까요. 요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차트를 매매하면 실제로 일목균형표나 추세를 잘 모른다고 해도 이 기준 법만 제대로 알게 되면 상당히 쉽게 지지 저항 혹은 카팅할 수 있는 라인들, 매매 기점이라고 했죠. 점들을 굉장히 쉽게 구분해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 이거는 추세화, 중심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매법에 적용시켜도 초보들도 한두 번만 매매해보면 빨리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차트 모양이 되겠죠. 실전 매매 사례에서 종목 몇 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처음에 종목으로 네. 오늘 일목균형표와 차트를 접목한 매매 기법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종목 차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첫 번째 종목으로 있나요? 기아차라는 종목. 네. 대단한 종목이죠. 대단한 종목인데, 자, 기아차라는 종목을 제가 이미 차트를 설정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선은 전환선 개념입니다. 9일값, 직선 형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일선 개념이고, 세 번째는 기준선 개념이고, 네 번째는 7호선 개념인데, 7호선은 매집 차트를 그렇죠. 요거 기아차를 보시면 물론 이 뒤쪽에 기아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몇천 원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수렴과 확산 형태죠. 여기 7호선을 기준으로 모든 선들이 밀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집된 모습 보이다가 서서히 좀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확장되는데 기준선과 전환선 매매도 선의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랬죠? 클로스라고 했습니다. 클로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골든 크로스, 하나는 데드 크로스가 있는데 실제로 또 분석을 하면 크로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데드도 있고 가골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크로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고점권에서 상승을 마무리하기 직전의 차트까지 이 선들이 데드가 나질 않습니다. 데드가.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는데 특히 이 공화에도 보시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 역할을 하는 까만 선, 표시 차트 화면에서는 까만 선과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대가 데드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평 구간으로 행보를 했지만 주가는 빨간 선을 장중 이탈하거나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선과 선은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이 매매법을 적용한다면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렴된 다음에 확장하고 나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당연히 선은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값과 26값의 중간에 있는 값이 뭡니까? 18 단기 추세선이죠. 이거를 나는 좀 길게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기법 나는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당연히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 있죠. 그거는 중심선이 지지되느냐 돌파되느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이고 확장과 추세를 만들어 놓은 윗단과 아랫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매매법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단기 추세선 개념이 있는 18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수렴됐다고 확산되면 항상 9값, 26값의 중간값이 뭐다? 18값입니다. 수치가 딱 등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중간에 상승하다가 이 종목도 눌림 구간을 줬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도 중심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며칠 후에 또다시 확산되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 선도 이동평균선보다 의미도 좋고 지지와 저항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많이 하는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도 이런 형태를 보고 요거 보고 예전에 제가 이거는 예전입니다만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지금은 정말 몇만 원짜리 주식이 돼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인터플렉스라는 지금 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인터플렉스 그러면 뭐 굉장히 우량한 주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입니다. 예전에 그야말로 진짜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오래 옛날 옛적에 이게 1,000원대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희한하게도요. 지금은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차트를 얼마나 길게 했는데도 1,000원대가 잘 안 보이는데 차트를 좀 당겨서 볼까요? 당겨서 보면 이 종목이 1,000원대부터 상승 출발을 시작해서 1,000원대부터죠. 상승 출발을 시작해서 항상 구간에 크로스 라인, 골든 크로스 라인 때가 나오면 여기도 더 뒤에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더 뒤에입니다만은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항상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00원대죠. 예전에 정말로 오래 전 옛날인데 2008년도 때죠. 여기서 나오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수렴 확산되고 난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겠다지. 요때 데드 크로스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몇 달을 동안을 상승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또 조정을 받다가 또다시 주가가 전환선과 그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수렴됐다가 또 확산되죠. 그러면 또다시 이 종목이 또 꾸준하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이 종목이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33,000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 종목이 거기서 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주봉상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 적이 1,000원대부터 30,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가는 사람은 이 주식은 주봉을 보고 매매했다면 1,000원대부터 지금까지도 보유 신호가 계속 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수익률을 따지면 2,000%가 넘습니다. 2,000%. 물론 시간은 뭐 2년 정도가 걸렸기는 했는데 2년 동안 시청자분께서 난 2년 동안 수익률이 20배 났다 이러면 적게 난 수익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이런 형태의 매매법을 적용한다면 혹은 이런 종목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서 참고로 들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올라서 쉬는 구간에 XTX 조선의 양이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한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쪽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 났었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후에 여러분 보기에는 옆으로 행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중심선을 종가상 이탈하거나 아니면 데드크로스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간 조정을 가진 거죠. 기간 조정을 가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2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중에 34,000원 이상까지도 34,000원 근처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단기적으로 한 9,000원 정도라면 한 30% 정도 수익률이 되겠죠. 30% 정도의 수익률이 단기 불과 며칠 사이에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단기 매매법도 통과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법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한두 번 습관이 되고 나면 이 차트가 정말 어떤 차트보다도 매매하기가 또 쉬운 차트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도 역시 추세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그렇죠? 저 밑에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빨간 선과 까만 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차트를 보면 주가는 들락날락 깨졌다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기준이 보유 신호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호가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부스 앉아서 내가 돈 현금 보유 비중이 한 80% 되는데 아우 맨날 올라가는 장이 낮과도 마찬가지고 장이 올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데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나는 사기 싫은데 손이 매수 신호가 나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모니터하고 가깝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은 모니터 앞에 맨날 붙어 앉아 있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식 잘한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폐인됩니다. 폐인돼요. 컴퓨터 전자파 있죠. 하루 종일 식사 시간 제대로 못 붙이고 점심시간에도 붙어 있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거 안 되면 요즘은 HTC가 발달이 돼서 자동으로 수급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설정해서 걸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아이고 주인님 없어도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러고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떤 중요한 매매기법, 원칙적인 매매기법 한두 개만 안다면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저는 주식하면서 어려운 과정성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많이는 안 드립니다만은 사실 주식만큼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직업도 없습니다. 단 자기의 원칙만 지킨다면. 그렇죠? 남들 남편도 그렇고 새벽부터 일어나가 아침밥 먹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밥 먹고 해 꺼지면 어두워지면 들어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월급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줍니까? 그래봐야 쥐꼬리만큼 주죠. 항상 회사 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은 자기의 원칙만 붙이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물론 그때까지 가정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얼마든지 남편 벌어오는 수익만큼 한 달에 내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남편 고생했네. 너 이번에 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해라고 용돈도 주면 남편 얼마나 우리 아내 최고다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꼭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내가 돈 벌어야지 한다고 돈 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정한 원칙 그대로 요 수건만 걸어놓고 꾸준히 매매하면 주식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게임이 아닙니다. 마라톤 게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나다 보면 그게 계좌가 더블도 되고 1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혹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렇게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보시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 많이 배울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배우는 거는 그것이 내 옷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든 중기든 어떤 기법도 내하고 맞아야 됩니다. 내하고. 그래서 기법을 많이 공부하는 거는 그중에서 내가 내한테 맞는 것을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서 자기가 또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내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곧 자기만의 매매기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만의 매매기법 이야기지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틀린 사람도 있고 각자의 환경이 틀리고 자금의 규모가 틀리고 이것이 여유자금인지 어떤 자금인지 그게 각자의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나한테 내 옷에 맞는 기법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또 더 정립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워렌 버핏이 나왔다는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항상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가는 과도한 욕심 부르면 과도하게 까집니다. 천천히 번다 싶으면 의외로 빨리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간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정상에 서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마무리는 심리로 해주시네요.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종목 상담 코너만큼 기다리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은 어스님의 관심 종목까지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관심 종목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저번에 코스닥이 우량주기는 한데요. 요즘 기관들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KH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전자부품 관련주로서 실적도 4, 4분기 쪽에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올해죠. 이제 지났으니까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사실은 전에 우리가
패턴 매매기법에서 쌍바닥 기법에서 요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을까 내려가는 종목이 좋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요 종목 분명히 저희 관점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희 관점하고는 좀 틀리죠. 21선 지금 무너져 있고 오늘도 5일선에 저항 맞고 기관들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17,000주, 오늘 아마 2만 주 정도, 2만 몇천 주 정도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동안 올라가는 과정에 기관 매수 사놨는 걸 보십시오. 몇십만 주를 이상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관 매도가 나와도 보니까 투매적인 현상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요 종목을 보시면 항상 저번 주에 그 패턴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7호선 근처에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항상 말씀드렸죠. 두 번째 타는 구간 그때 매수하면 앞전보다 크게 상승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 패턴법에서 배웠던 건데 내일 정도 되면 첫 번째 바닥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코스닥시장이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에 따라 좀 틀려지지만 그러면 뭐 봉이 나오는 형태는 거진 비슷하죠. 음봉이 커지다가 여기 보시면 멈추는 구간에서는 단봉 형태의 모양이 여기 붙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음봉이 비슷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단봉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짧게 왜?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현재의 매수 가격,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뭐 딱 찍어서 드리긴 힘든데 제 생각에는 주봉 18일선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가 21,400원, 500원 근처 자리입니다. 그 정도 자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21,400원, 500원 그간대를 1차 매수가로 정해놓고 당연히 전에 저점이었죠. 지금은 21,000원 깨지면 안 되고요. 26,6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전에 양봉 시가 자리니까 손절가로 잡아놓고 매수가는 21,500원 기준으로 아래쪽 매수를 분할로 해주시고 첫 번째 상승할 때는 저번에 올라왔던 내려왔던 기간보다 좀 짧으니까 여기죠. 23,5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단기로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죠. 제가 두 번째 이게 눌려주는 자리에서 전저점도 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러면 결국은 75일선 근처겠죠. 여기서 두 번째 될 때는 이번에는 또다시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좀 큰 폭의 상승을 노리는 그래서 패턴 매매법에서 원바닥 형태의 매매법을 첫 번째 하고 그거는 단기로 쓰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단기로 쓰고 항상 이 종목이 상승 전환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그거를 갖고 있거든.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두 번째 저점이 높아지면서 쌍바닥 형태에서 올라올 때는 오히려 저번에 찍었던 26,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다음 목표는 좀 길게 3만 원까지도 보는 그런 시장 코스닥시장이 조정받을 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눌려주는 원바닥 패턴 종목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KH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종목인데 네. 며칠 전에 이 종목이 상한가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에 116억 공급 재료가 터지고 그때 당시에 또 IT 쪽이 코스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IT 쪽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재료가 나와서 갭 상승해서 상한가를 간 경우가 한 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틀 동안 큰 음봉이 시장 조정을 터졌다가 어제 오늘 코스닥은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단봉 형태의 모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못 빠지겠다는 시는데 그 위치가 딱 보니까 4,400원 근처에 빨간선 라인, 기준선 라인이 딱 있으면서 예전에 갭 상승했다가 음봉 시가 자리입니다. 그렇게 요 자리도 지지권 역할을 해주고 요 자리도 지지권 역할을 해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18일선까지도 단기 주선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원을 기준으로 한번 그 중간대에 매수해주고 손절가는 요 종목은 주세 위에 있기 때문에 주세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데 4,000 내일쯤 되면 4,350원 정도까지 주세선이 올라올 겁니다. 종가상 4,350원 정도가 깨지면 매도하는 요령으로 그렇게 매수는 4,400원 정도 매도는 짧게 1%도 안 되죠. 짧게
4,350원 정도의 매도하는 짧은 매도를 잡고 1차적으로 돌려나간다면 두 번째 음봉의 시가 자리죠. 여기가 5,000원입니다. 5,000원. 심리적 가격이도 한 5,000원. 1차적으로는 5,000원 가격이 1차 목표가 조금 짧게 대응을 하고 요 라인만 조금 돌파가 된다면 사실은 이 종목은 뭐 실적이나 회사 상황에 비해서는 여기 보시면 주봉인데요. 장기 하락 후에 그다지 고탁 시장에서 오른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가는 당연히 1,000원대 라인으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6,000원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1차는 5,000원, 2차는 6,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한번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모두 담아봤고요. 이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87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생명과학을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49,500원, 100% 보유 중이십니다. 손절가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8784님께서 오늘 심리 강의를 미리 들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LG생명과학이 얼마 전에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 바닥권에서 뭐 한 53,000원대까지 급반등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우려감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전에 그것도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내용인데 21선을 돌파해서 양봉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 매매법이라고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중심 매매법을 이렇게 적용해 준다면 이 종목이 48,600원 가격대, 48,600원 가격대가 맞나요? 48,600원 가격대죠. 48,6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론이면 지지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 급락을 한 후에 그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양봉 떴던 자리죠. 여기죠. 38,3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일주일이 넘는 가격을 거기를 지지권. 그렇죠. 이쪽에서는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디에 맞는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빨간선 라인에 저항을 맞게 됐습니다. 거기가 또 아버지 선도 있습니다. 7호선도 있죠. 이렇게 이 라인이 지지되면 지지권 역할을 해도 지지는 깨지면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겠죠. 그리고 지금은 또 옆으로 행보하다가 어제 오늘 반등 시도를 하는데 어제는 또다시 빨간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오늘은 또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이쪽에 매기가 안 쏠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데드크로스가 나버렸죠. 정비적으로 빨간선은 올라가고 전환선은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나빠서 이런 전환선이 데드크로스 나거나 각도가 안 좋으면서 주가를 콕 찍어 내리는 차트를 도끼형 차트라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용어로 도끼형 차트라는데 그러면 이제 딱 정해져 있죠. 며칠 동안 지지됐던 자리가 48,35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지지 역할을 며칠 동안, 지금 일주일도 넘는 시간을 지지 역할을 했는데 깨지면 이 자리가 또다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 정도 빨간 선행과 까만 선 저항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아주 강한 상승이 아니면 지금 현재는 또 내려오고 있는 단기 추세선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거기가 심리 가격인 5만 원이며 그 저번에 마지막 음봉 떨어질 때의 시가 자리이고 전에 갭상승에서 올라갔을 때의 양봉의 시가 자리입니다. 이렇게 5만 원이 이렇게 저렇게 또다시 또 중요한 저항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내일이라도 48,350원을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일단은 단기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물량 축소 내지는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 축소를 해주시고 중기적으로는 저도 LG생명과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라올 때에는 5만 원 가격대에서 다 보유하지 마시고 일단 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5만 원 가격대에서는 반 정도는 본전 이상 되니까 본전가 근처 되니까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다시 쌍바닥을 찍어 내려올 때 저점이 지지된다면 다시 또 그 판 물량 가지고 재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그때는 이제 대세 상승을 봐야 되겠죠. 주봉상으로는 뭐 바닥 탈피하는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올라간 것에 비해서 내려서 그렇지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차트가 보시다시피 이뻐지질 않습니다. 이뻐지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보이고 나서 여기에 양봉이 하나 연속적으로 짱 큰 양봉이 땅 뜨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7호선. 여기가 주봉상에서도 7호선입니다. 여기는 항상 아버지 차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든 차트입니다. 그게 7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7호선을 돌파해줘야만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7호선 위치가 55,000원 근처네요. 54,900원. 약간 하락이긴 하지만 54,900원 근처에 있으니까 다음에는 54,9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는 게 더 낫겠죠. 네, 이번에는요, CJ 옷쇼핑 한번 살펴드릴게요. 28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CJ 옷쇼핑을 25만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CJ 옷쇼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5,000원에 25%. 25만원에 25%입니다. 25만원이군요. 네. 25만원에 25% 가격이라. 이 종목은 나름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밀리긴 했는데 네. 나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중기적인 단기적인 하락 3파 겪은 후에 다시 돌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조금 매물을 받긴 했어도 그래도 장중 이 라인 박스권의 라인 그렇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아직도 갭 상승한 공간 갭 라인을 아직 깨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의 시가를 아직 깨트리고 앉고 있죠. 그래서 25% 비중이라면 양봉 시가까지도 한번 손절가로 보고 싶은데 그 자리면 또 손실폭이 좀 깊어지니까 일단은 24만 4천원이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역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다시 말해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가격이 24만 4천원이죠. 그 가격을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행보 조정만 해도 밑에 보면 단기 추세선 18선 라인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18선과 빨간선 기준선 라인이 각각이 틀립니다. 18과 26 값입니다. 통과되는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만 조금 지나는데 차트가 가격이 안 깨지면 결국은 시간의 이격이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27만 원 가격대죠. 27만 원 가격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24만 4천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를 권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2만 7천원. 만약에 24만 4천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눌려주고 또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만 4천원은 깨지 않으면 보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은 내일 당장 올라오기보다는 하루 이틀 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이어지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희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를 시작했는데요. 주식시장에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요, 수요일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